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켰는데, 제가 지난 영상들을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보는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더 많이 풀어서 했어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감정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사실 지난,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핵심적인 건 사실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뭔가 부수적인 것들 중에서 조금 약간 혼동이 있다거나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다시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음, 네. 일단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먼저,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막 적으면서 이것저것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조금 이해가 안 간다거나, 조금, 이거는 이제 앞에 했던 말이랑 약간 상충되는 거 아닌가 싶은 부분이 혹시 있지 않으셨나요? 그냥 그 맥락을 잘 따라오고 오셨으면은 아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이해를 했을 건데,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음, 제가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 이후 해석, 의무부여, 의미부여, 뭐 지속성, 이야기 이런 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센스가,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이제 아예 없으신 분들이 처음 제 영상을 봤을 때는 너무 이게 많이 좀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정서는 어떤 우리의 고유한 것이고, 이제 감정이 피어나고 사라질 때 그냥 늘 그 자리에, 그러니까 감정이 사라질 때 늘 있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의 기쁨이나 어떤 만족이나 평온한 그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이벤트나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원래 그 상태가 이제 감정이 없을 때는 늘 이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이 말을 듣고 이거를 다시 보시면은 또 헷갈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여러분 정서, 감정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이름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가 늘 있다고 할 때는 그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물 안에 있으면은 자기가 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공기 속에 있죠? 아니면 우리가 지구 위에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기 속에 있다고 느끼고 산다거나 아니면은 지구 위에 있다고 느끼고 살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라는 게 지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그렇게 지금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늘 그냥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인식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서라는 것도 이게 뭐 생긴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게 드러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항상 있는 건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떤 조건 발생적인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배경처럼 쭉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음, 자, 근데 제가 이제 이유라고 한 거는 제 이제 이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난 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해석, 의미부여. 이것도 이제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더 이제 와닿으실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만족, 기쁨, 행복, 신남, 평온 이런 것도 다 이름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시험이나 이제 면접을 앞두고 긴장돼 있고 뭔가 이제 이런 불안, 이런 감정 속에서 있다가 그게 이제 사라졌을 때 안도감, 우리의 원래 있던 이런 평온함, 행복 이런 게 다시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나는데 드러날 때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느껴지는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금은 정서라고 말해야겠죠? 그 정서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름 붙이고 의미 부여를 한 게 이런 이제 우리가 기쁜 감정이라고 말하는, 실제로는 감정이 아니지만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정이 이후 한 번 더 이야기가 붙는다라고 한 게, 여기서 이제 한 거는 느낌 플러스 생각인데, 이때의 생각은 뭐라 그랬죠? 거의 이거는 이 느낌과 같이 일어나는 의식적인 생각과 무의식적인 생각 중에서 무의식적인 생각이 같이 먼저 수반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야기가 붙는 건데, 이게 이제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또 이제 기쁨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뭔가 이제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고요함을 더 느끼는 것처럼. 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이름 붙인 건데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희가 늘 알아차림 속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늘 알아차림 속에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늘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인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처럼 붙잡아서 알아차림이라고 뭔가 대상화를 하는 순간 그거는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경험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고, 네. 의미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여러분, 늘 물이 있는데 이 물이 그냥 물 안에만 있을 때는 그것이 물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고요. 물 아닌 것에서 예를 들어서 육지가 있고 물이 있어야, 아니면은 다른 어떤 비교할 만한 게 있어야 그게 이제 비로소 물이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네, 이 세상에 만약에 빨간색만 있다고 해볼게요. 빨간색만 있으면 그 색깔은 빨간색이에요, 아니에요? 네, 이 세상에 빨간색 한 색깔만 있다면은 저희가 그것도 그냥 빨간색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죠. 뭔가 이제 빨강이라는 게 있으려면은 뭐 RGB 값이든 뭐든 다른 것과 비교해서 어떤 이제 얼마만큼 빨갛구나 하는 그 정도의 이제 위치 값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저희의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감정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드러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정서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다시 그거를 어떤 정서라고 이제 느끼고 그거를 이름 붙일 때 이렇게 이제 해석과 의미 부여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대뜸 이제 그냥 몸 반응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조금 이제 너무 제가 좀 불친절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이런 이제 몸의 느낌과 생각의 결합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 제가 멧돼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멧돼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멧돼지라는 어떤 조건을 저희가 맞닥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면서 뭔가 이제 위급한 뭔가 순간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긴장해야 되는 상대를 만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회사에 있는데 직장 상사분이 내 옆을 지나간다. 그러면은 그때도 저희의 이런 몸 반응이 올라온다고요. 저희가 이제 몸이 긴장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그런 게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거는 어떤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피어나는 건데, 그 피어나는 거의 구조를 저희가 이제 저희는 생각이 먼저라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었거든요. 제 말은 저희가 이제 멧돼지를 만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멧돼지를 만나면은 저희가 뭔가 생각하기도 전에 저기 멧돼지가 있네.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이전에 이미 먼저 몸이 반응했다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뇌의 생존 시스템이라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우리의 뇌가 진화해서 지금까지 온 거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나한테 뭔가 위협이 된다는 그런 이제 조건을 맞닥뜨렸을 때 거기서 몸 반응이 먼저 피어난다고요. 저희가 저희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냥 이거는 몸이 그냥 저희의 세포가 먼저 반응을 한다고. 그렇게 반응한 뒤에 거기에 이제 또 저희의 어떤 생각이 붙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뭐 이제 이렇게 그냥 구름도 그렸고 먹구름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생존 반응이 이렇게 이제 있을 때는 제가 이 그림에서도 조금 이제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창문이고 구름을 제가 지금은 작게 그렸잖아요. 구름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구름이라고 해볼게요. 구름.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창밖을 통해서 이제 어떤 풍경을 보고 있지만 저희는 구름을 보고 있죠. 구름. 이것이 이제 저희의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저희가 이런 정서가 느껴지지 않죠. 왜냐면은 저희 신경계 전체가 위험에 포커스를 이제 맞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의 의식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의 손가락에 의식을 집중하면은 저희의 엉덩이에서는 뭔가의 이제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주의 집중하느냐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마다 의식을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이 스크린 안에서 저희는 이제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담거든요. 그래서 이 구름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저희는 원래 있던 저희의 그 상태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 정서라고 말하는 그 상태. 예.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감정 이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그냥 세세하게 다 풀어서 최대한 좀 더 이해하시기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정 이후라는 말을 썼을 때 제가 이제 이 창문을 통한 비유를 할 때는 정서라는 게 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감정 이유라고 했을까 하면서 이제 헷갈리시는 분이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다시 이야기를 했고, 이게 네. 또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서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감정은 이제 생각이 붙는 거기 때문에 생각은 이제 시간의 속성에 있죠. 생각은 늘 현재와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은 지금 이 순간과 상관이 없고, 생각은
늘 우리를 어떤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희망이나 그리고 혹은 과거에 대한 미래, 과거에 대한 미련 혹은 이제 후회 혹은 과거에 내가 뭘 뿌듯하고 잘 했다고 느껴진다면은 뭐 자부심, 보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붙는 순간, 이 현재는 생각이 붙는 순간 시간이 생긴다고요.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와 미래를 말하는 거고, 생각의 속성 자체가 현재를 벗어나는 속성이 있다. 네. 그런 게 있고, 네. 그래서 감정 이후, 이거에 이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뭔가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서 저희의 이제 감정이 지나간 뒤에 불안, 분노, 화짜증, 질투, 우울, 슬픔 이런 게 지나간 뒤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뭔가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 뭔가 좋은 상태가 생겼다. 근데 이게 뭔가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니죠. 새로운 상태가 아니라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 돌아왔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음. 이거를 그래서 뭐 유지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기본 속성 자체가 늘 그냥 지속되고 있는 상태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늘은 늘 있죠. 예, 오고 가는 건 구름이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늘을 붙잡기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저희가 창밖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름이 제가 원한다고 안 나타나고 혹은 구름이 제가 이제 뭐 원하지 잠깐만요. 말이 자꾸 꼬이네요. 네. 구름이 저희가 원한다고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창밖을 보고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너무 이제 붙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아차림을 붙잡지 말라고 한 것처럼. 네.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성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말로 표현할 때는 뭐 지금 여기, 정서, 뭐 알아차림, 뭐 바탕의식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다 그냥 같은 말인 거예요. 네. 참나 뭐 이런 게 그냥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희가 이렇게 뭐 공포 반응에 대한 다양한 이제 감정들도 저희가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 두려움을 해석을 하면서 다른 이제 단어들을 표현을 한 것처럼 저희도 저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본질을 뭐 공간, 배경, 뭐 정서, 뭐 영원,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뭐 신성, 불성, 하나님 참나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특히 지금 감정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저의 어떤 채널의 이제 방향 자체가 저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뭔가를 좀 확고하게 뭔가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이런 포인트들에 있어서는 좀 구체적으로 짚어줘야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헷갈리지 않은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으로 가리켜야 되는데 제가 어떤 그냥 팔이나 발 같은 거를 안 쓰고 몸으로만 이렇게 가리키려고 하면은 그냥 둥글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지점을 가리키려고 하는 건지 따라오기가 더 힘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그런지 한번 그냥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말한다고 해서 그걸 다 믿지 마시고 아시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더 이야기할 만한 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해석, 의미부여.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감정 이후 이거에 대해서 뭔가 갖게 되실 수 있는 이제 오해를 지난 영상들에서 좀 만약에 헷갈리실 수 있다 싶은 부분을 이야기했고,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여러분 혹시 그 싱잉볼이나 싱잉 트라이앵글 그런 거를 이용해서 명상을 한번 해보셨나요? 싱잉볼이 아예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싱잉볼 소리를 틀 건데, 제가 지금 시작입니다 라고 이제 말하면은 그 부분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그 부분부터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싱잉볼 소리를 한번 틀어볼게요. 네,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들으셨을 때 이게 마이크에 잘 담겼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뭐 잘 담겼든 안 담겼든 말로 하면서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황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명상센터에 갔다고 해볼게요. 어떤 명상센터에 가서 이제 앉았어요. 앉아서 명상을 하려고 이제 눈을 감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명상에 엄청 깊이 빠져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 어떤 깊은 산매 이 상태에 들어서 우리의 어떤 생각도 우리가 이제 뭐 알아차림이라는 그것도, 그런 관념도, 뭐 너랑 나라는 개념도, 내 몸의 어떤 모든 감각도 다 그냥 사라져 버렸다고 해볼게요. 그런 어떤 깊은 선정에 들어있는데 갑자기 제가 방금 플레이했던 그런 댕 하는 싱잉볼 소리가 이제 들려오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댕이라는 어떤 싱잉볼 소리가 피어났죠. 근데 처음에는 싱잉볼 소리고 뭐고 그런 게 없고 그냥 댕이라는 어떤 사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로써 그냥 댕이라고 한 거지, 실제로는 댕도 아니고 어떤 종 울리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마이크에 아마 안 담겼을 수도 있는데, 이게 댕 하는 게 점점 이제 소리가 줄어들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 뭔가 실제로 싱잉볼을 들어보시면은 아실 텐데, 계속 이제 배음을 만들어내면서 소리가 줄어들기는 하는데 잉잉잉잉 이렇게 하면서 줄어들거든요. 어쨌든 점점 이렇게 소리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예, 소리의 크기가 디엥 하면서 작아지는데, 이러다가 서서히 어떻게 될까요?
이 소리가 완전히 멎겠죠. 예, 완전히 멎겠죠. 근데 저희가 듣고 있던 이 소리, 한마디로 인식 대상, 네, 댕이라는 이 대상이 서서히 사라졌죠. 네, 이때는 내가 이제 다시 그 어떤 저희가 깊은 그런 산매, 아무것도 없는 그 산매, 알아차림마저도, 내가 항상 한 알아차림이라는 그 관념마저도 사라진, 정말 아무 감각도 없는 그 무아 상태, 그 상태에서 갑자기 댕이 피어났어요. 그리고 댕이 이제 사라졌죠. 예. 그때는 이때 주체도 객체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게 이제 나타나죠. 어떤 있음이 발생을 했죠. 어떤 있음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이게 피어나고 사라지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 사라졌네? 그러면 이거를 인식하고 있던 주체는 뭐지? 하면서 이때 인식 주체만 지금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이때 인식하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감정 이유라고 한 것도 늘 있는 것은 저희가 느낄 수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늘 있는 거는 느낄 수가 없으니까 허공 이런 거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데, 근데 이렇게 뭔가 이 감정이라는 거를 저희한테 갑자기 피어난 사건, 이 싱잉볼 소리가 이 감정이랑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싱잉볼 소리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인식 주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 감정이라는 게 지나가고 나면은 내가 창문을 보고 있었는데 먹구름이 지나가고 나면은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좋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저희가 원래 정서는 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거 아무것도 없는 이거 허공성. 예를 들어서 뭐 인식 주체가 이제 있다고 한다면 인식 주체만 늘 있다고 했을 때는 인식 주체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인식할 어떤 게 없으니까 이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설령 인식 주체가 있다고 한들, 그렇죠? 근데 이 댕이 피어나고 사라져야 그 뒤에 이게 인식 주체구나 하는 이야기가 붙는다고요. 이거는 해석이라고요. 해석. 이것도 그 맥락입니다. 정서도 그래서 제가 해석, 의미부여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아마 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있는 어떤 평온한 상태, 이런 거를 저희의 어떤 정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감정처럼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격하게 기쁜 그런 상태도 있잖아요. 이런 그냥 소소한 기쁨이나 늘 있는 이런 평온 기쁨 말고 진짜 갑자기 너무 이제 격하게 기쁜 그런 어떤 이벤트나 사건을 통해서 그런 거를 저희가 경험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일상의 경험 속에서 늘 겪는 사실이죠. 예. 제가 이제 그거를 부인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감정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은 또 제가 설명을 안 해서 또 약간 궁금하다거나 헷갈리시는 분이 또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그런 상태에 대한 예. 너무 많이 써서 세 페이지에도 한번 해보죠. 그래서 다시 적으면은 네, 정리를 일단은 이전 거를 다 이제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한 번만 더 하고 하면은 뭐가 있었죠? 감정이 있었고 정서가 있었고 저희는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이제 위험에 대한 생존 반응, 뭐 생존 시스템 그런 거였고 정서는 뭐였죠, 여러분? 정서는 이제 뭐 그러니까 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느끼려면은 이 감정이 없을 때, 감정이 사라졌을 때 드러나는 이제 우리의 기본 상태, 드러나는 우리의 기본 상태 그런 거였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새롭게 페이지를 펼친 거는 뭐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로또를 하시나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혹시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한번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어떨까요? 그냥 지금처럼 차분할까요? 엄청 기쁠 것 같은데? 막 엄청 기쁘고, 혹은 뭐 어떤 연애를 시작한다거나, 정말 내가 원했던 이상형과 내가 좋아했던 사람과 뭐 연애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간절히 꿈꾸던 뭔가를 이제 성취했다. 네,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이런 이벤트가 생겼다고 해볼게요. 생겼을 때, 이때는 저희가 흔히 지금까지 이야기한 정서의 그 상태보다 훨씬 더 격한 어떤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격한 기쁨. 네.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정서랑은 결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 격한 기쁨은 제가 처음에 말한 이 고유의 정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유 정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고유한 정서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생기는 흥분에 가까워요. 흥분 상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거 있었는데, 지금이 몇 시야? 그런 질문을 누군가가 했을 때, 몹시 흥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것도 별로 재미가 없네요. 예. 아무튼, 몹시 흥분 상태. 예. 이거랑 이거는 다르죠. 그냥 이거는 저희가 경험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몸의 반응이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몸의 반응을 이제 넘어선 그냥 원래 있는 그 상태인 거고, 뭔가 이제 몹시 흥분 상태가 됐을 때는 심장이 뛰고 너무 이제 기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구분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특성을 놓고 구분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이거는 정서의 특징은 뭐가 있었죠? 정서는 뭐 안정되어 있고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고 그리고 무언가를 얻지 않아도 이미 괜찮은 상태예요. 한마디로 아무 일도 없을 때 괜찮은 상태인 거거든요.
왜냐? 우리는 원래 이 상태니까. 그래서 이 상태는 뭔가 화려하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고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몹시 흥분과는 거리가 멀죠. 완전히 다른 결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긍정적인 그거라고 해도 완전히 이게 결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또 특성이 뭐가 있었죠? 지속성이 있었죠. 지속성. 그리고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게 훨씬 더 깊어요. 깊음. 그리고 안정적인, 흔들리지 않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거 몹시 흥분, 이놈. 격한 기쁨, 이놈은. 이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애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뭐 드디어 혼자가 아니야 하면서 막 몹시 흥분하고 그런 게 있죠. 그때는 저희 몸에서 제가 흔히 말하는 뭐 도파민, 뭐 도박이나 토토나 뭐 로또나 뭐 이런 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도파민 이런 게 이제 나오고 뭐 아드레날린 뭐 그런 이제 호르몬들이 저희한테서 나오겠죠. 제가 뭐 다른 호르몬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예시를 들 게 많이 없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 몸에서 어떤 각성 물질이 나온 각성 호르몬이 나온 상태란 말이죠. 이 각성 상태.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감정이랑 이거는 정서라기보다 이 감정이랑 오히려 또 비슷한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몹시 흥분이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또 불안이 해소된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사람과 연애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내 고백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이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도 그렇고 복권을 통해서 내가 갑자기 이제 내가 어떤 삶에 있어서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있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확 이제 됐어. 나의 이제 힘든 날은 끝났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사라지면서 불안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형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가 양극단의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결로 치면은 정서와 완전히 다른 결이고 이거랑 이거는 같은 결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시소가 있다고 해볼게요. 시소가 있는데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죠. 이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큰 뭔가 불안이나 아니면 내가 진짜 간절히 원했던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은 그거를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그거는 같이 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감이 해소가 됐을 때 그때 발생하는 이런 격한 기쁨 이게 같다고요. 이 감정이 깊었던 만큼 이 몹시 흥분이 높이 올라간다고요. 이거는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결이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아까 뭐 폭풍우가 진짜 우당탕탕탕 하고 계속 이제 번개가 치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비바람이 막 불 때 창가에 그 빗소리가 완전 무섭게 그냥 비 오는 소리가 아니고 바람이랑 같이 막 후두두두둑 이렇게 이제 창문을 치는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가 그 폭풍우가 다 이제 지나가고 났을 때는 평소에도 늘 고요했는데 상대적으로 그 고요함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지금 그런 맥락인 거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몹시 흥분 이놈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기쁨의 긍정적인 어떤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저희가 처음에 말했던 정서랑 차이가 있죠. 왜냐면은 이놈은 이제 어떤 의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있는 이 상태인 거잖아요. 원래 있는 상태.
근데 이거는 뭐 때문에 생겼죠? 어떤 사건에 의해서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존적이에요. 이거는 어떤 이벤트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생각 혹은 나 이거랑 다 같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지속성이 이제 있잖아요. 이건 지속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정서는 지속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몹시 흥분, 격한 기쁨.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뭔가 이런 것들 처음에 이제 복권이 당첨됐다고 해도 늘 그 격하게 기뻤던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유지가 됐나요? 아니죠. 네. 이때의 그 어떤 기쁨과 설렘과 흥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연애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그 뭐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뭐 결혼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혼의 처음에 그 신혼생활의 그 기쁨이 계속 똑같은 그 강도로, 기쁨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그때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활활 불타올랐던 그런 게 계속 이어지는 거나 아니잖아요. 그때의 어떤 흥분감이나 격한 기쁨이나 그런 게 쭉 이어지는 그런 형태의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얻더라도 그때의 기쁨도 영원하지가 않고 무뎌진다고요, 그게. 네. 그래서 근데 그때도 이제 이건 어때요? 이거는 늘 있는 건데 이거에 의해서 잠시 가려진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 어떤 각성이 가라앉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도파민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뭐 도파민 중독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중독의 어떤 특성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으로 치면은 이거는 이제 뭐 도파민, 아드레날린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옥시토신, 또 뭐가 있을까요? 세로토닌 그런 거죠. 예. 아무튼 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또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아, 근데 제가 지금 영상 찍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요. 네. 아마 제 영상 중에 제일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기왕 뭔가 찝찝함을 남기지 않고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는데 뭔가 의문점이 많이 안 남았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이게 삶에 있어서 진짜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잘 풀어서 설명을 더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각성. 아마 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영성이나 뭐 종교 혹은 뭐 이제 어떤 수행 이런 거를 이제 하시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제 자체가 그냥 이런 거를 아예 관심사가 없는 사람들이 클릭하거나 접하기가 조금 이제 생소한 내용들일 거라서, 평소에 이런 거에 좀 관심사가 있는 분들이 아마 클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종교나 수행이나 영성에서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어떤 체험, 영적인 체험. 예를 들어서 뭐 무한을 체험한다던가, 뭐가 있을까요? 또 뭐 몸이 나가 아님을 체험한다거나, 뭐 무아를 체험한다거나, 참나를 체험한다거나, 뭐 요가 뭐 그쪽 전통에서는 뭐 쿤달리니 각성 그런 것도 그렇고, 네, 아무튼 이런 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정서가 아닙니다. 네. 이런 거는 몹시 흥분이에요. 몹시 흥분. 네. 이거가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몹시 흥분, 격한 기쁨 이거라고요. 이게. 네. 왜냐면은 속성이 똑같아요. 정말로. 어떤 경험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건 경험. 원래 있던 이게 아니고 어떤 경험의 산물. 그쵸? 경험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쁨 자체가. 기쁘죠. 네. 저라고 뭐 이런 거를 아무튼 저도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 어떤 저희의 본질 그런 게 아닌데 계속 이제 이쪽으로 이런 종교 수행의 결과로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방향을 가리키려는 거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명상을 한다거나 수행을 하면서 끝내주는 어떤 체험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다들 그 체험을 붙잡고 싶어진다고요. 이게 중독성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근데 또 다른 게 어떤 명상이나 이런 거는 또 약간 제가 지금 말하는 이거랑은 또 결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지금 그냥 묶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아무튼 이런 이제 뭐 특별한 영적 체험 이거를 추구하고 쫓게 되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뭐라고요? 몹시 흥분이라고요. 몹시 흥분. 격한 기쁨.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게 된다는 기대. 원래의 나, 지금의 나가 아닌 상태에서 뭔가를 바꾸고 변화하고 조작해서 뭔가를 이제 얻으려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성취됐을 때의 그 기쁨. 그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이게 본질적인 영성이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의 어떤 본질의 상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본질의 상태는 이거라고요, 이거. 네. 아무튼 이 이야기도 드리고 싶었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뭔가 기왕 영상이 좀 길어진 김에 뭔가 찝찝함이 없도록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더 뭔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게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요. 뭐가 있을까? 없을까요, 뭐? 이걸 한번 더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이 파트는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거는 그냥 빨리빨리 스킵하면서 넘기세요. 제가 영상 자체를 그냥 편집을 안 하고 바로 올리는 스타일이라서 이거는 그냥 스킵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혼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뭐가 있을까요? 또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게. 저희가 뭐 감정,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몹시 흥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냥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자면은 한번 예를 들어서 정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같은 뭔가 기쁨에 속한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 속성이 또 흥분, 몹시 흥분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흥분이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정서가 있는데 구분해서 한번 속성을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원인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원인. 정서는 어떤 원인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원인이 없죠. 원인 없음. 흥분은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건 기반. 예. 사건에 대한 이것도 사건이죠. 이것도 사건인데 이거는 어떤 생존에 대한 위협인 거고, 이거는 다른 이제 사건이겠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상태들의 강도는 어떻죠? 정서도 이제 강도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이거를 감정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정서라고 썼네요. 감정. 정서가 아니죠. 제가 똑같은 걸 한 번 더 썼네요. 그래서 강도는 이거는 강도가 그냥 잔잔하죠. 잔잔하고 이거는 어떻죠? 매우 강하죠. 그리고 감정도 뭐 강한 편이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속성. 네. 지속성은 이거는 그냥 지속되는 거죠. 지속성. 지속 이렇게 하고, 흥분은 지속이 안 되죠. 지속 안 돼요. 짧음. 이것도 그냥 XX 이렇게 하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원인이랑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한데 조건 한번 볼까요? 정사가 발생하는데 조건이 없었죠. 네, 조건 없음. 흥분, 그리고 감정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피어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저희 몸의 긴장해 봤을 때는 정서는 긴장이 없죠. 흥분은 완전 정서처럼 없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세모 할까요? 네, 세모. 뭐 제가 지금 하는 게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뭔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은 저랑 다르게 이걸 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그냥 생각난 김에 하는 거니까. 감정은 긴장도가 크죠. 예.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뭐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더 이상 생각나는 게 없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생존을 위한 위험에 대한 우리의 생존 시스템이었다. 생존을 위해서 발생한 거였다. 그런데 이것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제가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니까 또 이제 감정이
안 좋은 거다라고 인식을 갖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또 마칠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위협을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 감정이 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쁜 걸까요? 우리의 어떤 생존 시스템, 이게 나쁜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엄청 고등한 어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전 영상에서 에고가 되게 고등 기능이라고 말했잖아요. 고등 기능. 정말로 이거는 엄청난 발전의 산물인 거죠. 저희 어떤 의식의 발전의 산물이에요. 에고가. 그런데 감정도 이게 진짜 어떤 그냥 작은 그런 엄청 뭐라 그래야 될까요? 미생물들? 그 사람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감정을 느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도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고등 기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도 에고가 있으니까 감정이 피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감정은 느낌 플러스 생각이라고 했는데, 생각의 이 속성이, 그러니까 생각, 에고, 뭐 시간, 이런 게 다 같은 말인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그냥 기능이라고요. 기능. 나쁜 게 아니고 우리의 생존을 위한 기능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인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문제가 되는 게 그거죠. 저희는 1년 365일 내내 지금 멧돼지를 만나고 있는 상태라고요. 옛날에는 저희가 원시 시대 때는 그냥 길 가다가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멧돼지를 만났으면 그때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이 감정을 이제 느끼고, 그렇게 이제 뭔가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생존을 하고 지나갔으면 되는 일인 건데,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365일 내내 우리가 뭔가 이제 직장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일이나 다른 어떤 진로나 어떤 학업이나 인간관계, 이런 데서 오는 수많은 이런 것들이 계속 나한테 멧돼지로 작용을 한다고요. 내 편도체를 계속 내 편도체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예, 이 감정을 계속 불러 일으킨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편으로는 더 이게 문제가 되는 측면처럼 느껴지는데, 원래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기능이었고, 이 감정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뭐 에고랑 감정도 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생각, 감정, 에고, 이거를 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희가 이런 고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혹시 삐삐 이거 사용해 보신 분 계실까요? 저희가 어떤 통신 수단을 놓고 봤을 때 삐삐에서 뭐가 있을까요? 좀 큰 무전기 같이 생긴, 엄청 무식하게 생긴 이런 전화기가 나왔고, 그 뒤로 이제 일반 휴대폰 이렇게 이제 안테나도 있는 일반 이런 휴대폰이 나왔고, 그리고 그 뒤에 처음에 이제 아이폰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이 시작됐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더 최첨단의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접히기도 하는 이런 폴더, 요즘에는 뭐 3번 접히는 이런 휴대폰도 있더만요. 예. 아무튼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한 거잖아요. 어떤 기능이, 통신이라는 이 기능이, 이 모바일 통신이라는 기능이 삐삐에서부터 휴대폰, 큰 휴대폰,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으로까지 발전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제 기능이 엄청 원초적이고 단순했을 때는 부작용도 이제 덜 했죠. 부작용도 거의 없었고,
근데 이렇게 이제 기능이 다양해지고 고등 기능으로 갈수록 순기능보다 역기능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킹을 당한다거나 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거나 이걸 통해서 뭐 다양한 어떤 사기를 당한다거나 피해를 입는다거나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 기능의 문제라기보다 이제 고등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도 이제 생길 수가 있다. 이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막 소위 말하는 어떤 영성에서 뭐 에고를 없애야 한다. 에고를 소멸해야 뭐 참나가 드러난다. 해탈한다. 열반한다. 뭐 그런 맥락에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저희도 이제 그 맥락을 이해는 하는데 그냥 이거는 기능일 뿐이라고요. 기능. 이거는 없애고 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몸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탑재된 기능이라고요. 네. 일단은 영상이 지금 벌써 1시간이 넘어갔네요. 일단은 또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